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7일 오후 2시입니다. 지난 여름 짜증나는 국민들을 한동안 유쾌하게 만들어준 분이 진인 조은산 그분이 쓴 시무칠조란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학적으로 조롱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이 동조자가 붙어가지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휩쓸고 있는데도 그 글 잘 쓰고 말 잘한다는 문재인 수호 천사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꼭 나서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유시민 씨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시민 씨가 며칠 전에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유하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난의 화살에 직면하고 있는데 드디어 진인 조은산 씨가 나서가지고 유시민을 정조준했습니다. 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모부를 참수해 시신을 전시한 그가 아직도 규영과, 이 글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요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인과응보입니다. 이분의 글은 문학적이고 항상 풍자적으로 진행되므로 풍자는 읽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겨냥하는지 모르고 글이 진행되다가 정조준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바다를 지배하고 시간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자여야만 한다. 위기의 순간에 조류를 이끌어 구조활동에 일조하고 바닷물을 끓여내 저체온을 방지하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자만이 일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에 야당이 바랐던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은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은 전지전능하냐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아주 이 판단 기준을 굉장히 높여 놓았습니다. 결과론에 입각한 사후 문책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는 말단 공무원과 현장 책임자를 대신해 전지전능한 신의 손길로 물살을 가르고 돌풍을 일으켜 표류하는 국민을 날아오르게 해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능력 중 하나다. 물리학을 극복하고 시공간을 넘나들며 앞날을 예측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난관에 봉착했던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해상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하필 늦잠을 잤고 이는 박근혜의 7시간이라는 희대의 화두가 되어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 탄핵으로 이어졌다. 헤어스타일은 또 어떠한가?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국가적 재난에 여성 대통령이 자신의 머리칼을 올려 말아낸 것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했듯 남성 대통령은 머리를 쪼개는 비율을 2대 8의 정석에 맞출 것이냐 3대 7의 변칙을 쓸 것이냐 고민해야 한다. 만일 파마를 했다면 즉시 고데기를 달고 머리칼을 스트레이트로 펴내야 함이 자명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낱낱이 그리고 사사치 파헤쳐서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동안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참살당했다. 고 박왕자님에 이어 또다시 민간인이 피살되었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 정권의 야당은 눈앞에서 서서히 수장된 304명의 꽃다운 청춘들을 빌미로 공세를 퍼부어 정치적 이점을 차지했고 분노에 휩쓸린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다. 현 정권의 야당은 그 당시 얻었던 경험칙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10시간
구조작전의 골든타임 등을 무기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가득 채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코로나는 국가적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천운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벌써 광화문 거리가 반대 시위 군중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참담하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기진한 인간의 심장에 총탄을 박아넣고 불을 찔러 소회하는 잔인함에 나는 뭐라 할 말을 잃는다. 문득 제 고모부를 참수해 시신을 전시하고 고사포로 정적의 팔다리를 분쇄하는 젊은 살인마를 두고 잘생겼다며 왠지 착할 것 같다며 웃는 얼굴이 귀엽다며 난리 법석을 떨어대던 남북정상회담 시절 그 낭만주의자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아직도 그가 귀여운가? 의뢰를 발사해 46명의 해군 장병들을 폭사시키고 지뢰를 심어 육군 하사의 다리와 발목을 잘라내며 해변을 거닐던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 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로부터 빨판을 들이민다. 벌레라고 했습니다. 벌레, 유시민류의 인간들을 벌레에 비유했네요. 이분이 좀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안 하는데 화가 대단히 난 것 같습니다. 계몽군주라 이건 유시민이 한 이야기입니다. 개간은 뭡니까? 게이죠. 게이. 남성끼리의 무슨 성행위를 그러죠. 개간, 한자로 쓰면 더 알아먹기 쉽습니다만은 개간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 이건 아주 지독한 풍자입니다. 계몽군주라고 했는데 혹시 개간군주를 치려고 하다가 간자가 몽자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대물이 다시 읽겠습니다. 계몽군주라 개간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 요거는 제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대통령의 10시간을 파헤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닐 것이다. 월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현재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국민의 힘이여, 야당 의원들이여, 논할 건 논하고 추궁할 건 추궁하라. 그대들은 그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떠한 진실이나 모종의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이 유가족들의 슬픔을 끝까지 끌어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최소한 그대들은 하지 말라. 영혼도 때가 되면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탁이다. 이 마지막 말이 바로 세월호 때 돌아가신 304명의 영혼들을 너무 이용하지 마라. 영혼도 쉬어야 된다. 필요할 때마다 문재인 일파가 세월호를 끄집어내가지고 영면하고 싶은 영혼들을 당신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있느냐. 제발 그런 짓을 국민의힘이나 야당은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영혼도 쉬어야 한다. 이 오늘의 명언입니다. 영혼도 쉬어야 한다. 아까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해변을 그리던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 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 계몽군주라 개간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
유시민 씨가 이 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